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프로가 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되는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할게요. 조다 씨, 청바지 아저씨,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 때리는 남자 권홍섭 주인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제 변화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권 주임님? 안경을 착용하셨네요. 네, 저 어때 보이나요? 예, 해리포터 같습니다. 채팅창에 안 그래도 박님이 올려주셨어요.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 같다고 하는데 박 차장님은요? 그럴 땐 이쁘다고 해야죠. 그렇죠. 이쁩니다. 여심은 이런 쪽에서 잡아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두 분 다 너무 짤막하시네요. 사실 제가 그동안 시력이 좀 나빴는데 눈이 흐려서 종목을 잘 못 고르나? 이런 생각에 이 시력이라도 올려가지고 어디 종목을 한번 잘 골라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트로젠이요. 여러분 보셨나요? 시청하시는 분들 어제 저희가 5% 급등할 때 박건우님이랑 투자일신님이 권주임님 얘기 듣고 저희 샀는데 어떡할까요? 했을 때 추가 보유해도 된다 이야기 주셨죠. 오늘 또 6% 올라가요. 와, 진짜 제가 안 사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안트로젠 오늘은 13만 원 넘어섰는데 더 보유할까요? 어제 13만 원 언저리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일단 13만 원 돌파를 해서 이제 13만 원대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한 지금 이틀, 3일 정도는 급등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좀 오른쪽 박스권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주기세포 관련주들 급등의 양상이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어떻게 좀 선별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안트로젠 위에도 뭐 파미셀이나 뭐 메디포스트 뭐 이런 주기세포 관련주들도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단 하나의 한 개, 두 개 정도의 종목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럼 수급 여파로 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해서 좀 유의할 점이 뭐냐면 일단 어저께 장 마감에 뭐 아시겠지만 HLB라든지 뭐 이런 깜짝 놀랐어요.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수급 불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수급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대로는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비중 축소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 HLB 이슈는 장 마감에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흔들림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일단 오늘 장 급등세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 차장님, 저희 SPG가 어제 이 장 막판에 또 상승 탄력이 좀 키웠습니다. 오늘 장은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포트에 담아놓은 종목들에서 저희 BH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유니테스트나 SPG 모두 다 수익권이에요. IT가 좀 좋긴 좋네요. 그런데 연속성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아쉽긴 하죠. 최근에 개인들이 매매를 하는 장이다 보니까 3%, 5% 올라오면 때리고 3%, 5% 올라오면 때리고 때리고는 권주임님 건데. 수익 조금 나면 이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그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이 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거의 끝물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앞서서 오프닝 때 이야기했지만 이탈리아 문제가 계속 크게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봐요.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왔다. 달러도 굉장히 오늘 이제 주식 빠지는 게 달러 인덱스 강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엄청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안전자산으로 돈을 빼니까 이머징 시장에서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벌써 선물에서 14,000계약 지금 팔고 있네요. 현선물 동시에 팔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 이머징 시장 빠진 어디죠? 베트남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이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조만간 차별화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이런 IT 쪽이 저는 랠리를 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만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저희 이 기대를 갖고 기회를 노리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남자의 종목부터 곧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박재영 사장님의 종목은요.
테스나 그리고 휴니드 다시 등장했어요. 그리고 권홍섭 주임님, 유라테크와 두산인프라코어. 어제 단지우유님께서 유라테크 궁금해요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유망주로 가져오셨고요. 에드워드 박님이 두산인프라코어 목표가가 궁금하다 이야기 주셨는데 네, 오늘 또 유망주로 들고 오셨어요. 궁금해집니다.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라테크 확인을 해볼까요? 이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를 만드는 자동차 쪽 업체인데, 네, 그 이제 네. 엔진에 들어가는 이제 가솔린 엔진에 들어가는 그 점화 플러그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불꽃을 내면서 그 엔진에서 이제 점화를 하면서 피스톤을 굴리는 그런 네. 이제 부품군들을 생산하는데 이 회사가 현재 그 현대 자동차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 그 현대 모비스 이렇게 좀 안정적인 매출 그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태껏 계속적으로 좀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뭐 계속적으로 좀 안정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안정되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2월부터 주가 움직임 저 지금 차트 열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왜 이럴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네. 일단 뭐 안희정 관련된 이 회사가 지금 세종시에 본사가 있어가지고 안희정 이제 정치 관련주 테마로 엮이다 보니까 네. 이 회사가 또 다시 이제 조회 공시도 냈습니다. 전혀 뭐 안희정 그 테마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요. 또한 그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하락할 한 원인이 뭐냐면 그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이제 점화 코일 관련된 것을 이제 미국과 합작 법인을 네. 해가지고 그 이제 공장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중국 관계가 아직까지는 이제 악화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정부의 좀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7월까지 연기되는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상태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다시 주가는 제자리 걸음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주봉 흐름상 보자면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차트 볼 때 좀 끼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가끔씩 이렇게 16,000원, 14,000원대 이렇게 좀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약간 좀 나는 되게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약간 좀 매매를 좀 느긋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7,000원, 7,500원 밑에서는 한번 모아보고요. 그리고 10,000원 올라가면 서서히 이제 하나씩 천천히 팔아가는 그런 또 재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뭐 시장 상황이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또 자동차 무역 관세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맞아요. 있지만 부품주들은 약간 좀 그래도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오늘 이제 저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한 7,000원 정도에서 사서 한 8,000원 정도 뭐 한 허리 정도에서 팔아보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좀 짧은 대응을 노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유라테크를 오늘 갖고 오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사실 엄청 거의 마이너스 4%, 5% 가는 네. 종목들이 비일비재한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유동성이 좀 약간 적고 그리고 좀 약간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래량이 적은 그런 이유에서 조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 2, 3%, 5% 정도 수익을 노리고 한번 시험 삼아서 진입해봐도 이거는 한번 우리가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취지해요. 시험 삼아서 진입해보자. 박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라테크. 지금 자동차를 건드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자동차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주 중에 가장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가장 이제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게 저는 자동차라고 보는데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현대차 실적 데이터 나오고 현대차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 거지. 나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사놓으면 굉장히 소외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요. 다른 것 뭐 제약바이오 막 올라가는데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 안 올라가고 그러면 시장에서 버티기가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형성하면서 내려가는 자동차 이런 쪽은요.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많이 올라가는 거 보고 쫓아가는 게 정신건강에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요새 뭐 만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애들 주가 보면요. 정말 속이 탑니다. 그래서 두 조금, 분의 네. 전략이 좀 달라요.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전에 저희 현대차 샀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박 차장님?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또 판매 데이터 나오잖아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판매 데이터 지금은
현대차가 지금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뭐 데이터가 잘 나오면 결국은 실적에 따라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반기를 한번 저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업종으로 자동차를 꼽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두 네. 분의 이 타이밍에 대한 의견이 요즘 계속 엇갈리고 있어서 좀 흥미진진하기도 하고요. 재밌습니다. 이제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곧장 넘어가 볼게요. 테스나와 휴니드. 휴니드는 저희가 한번 들었었던 종목이니까 일단 테스나의 시간을 할애를 더 해보죠. 테스나. 너무 올랐어요. 이 11,000원에서 22,000원대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괜찮을까요? 올랐나요? 요즘 일단- IT에 완전 집중하시네요, 박 차장님. IT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적을 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실적만 먼저 한번 좀 보고 넘어가죠. 네, 실적 먼저 그렇게 보고 좋아요? 넘어가면 주가가 이 테스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적의 계절성이 약간 계절성이라고 하나요?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매출이 늘어났다 줄어들고 있는데 2017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3분기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고요. 그런데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게 지금 주봉 보고 계십니다. 2015년도에 실적이 뭐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올랐었고 2017년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올해는 그때보다 실적은 훨씬 좋은데 주가는 더 낮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하단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48억 나오면서 YOY로 360% 증가했고요. 2017년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2018년도에는 더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에.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30%대예요. 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주가는 2015년, 2017년 상단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스나가 뭐 하는 회사인데요? 반도체라는 거밖에 저 잘 몰라요. 테스트 업체입니다. 이름에도 테스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테스트. 유니테스트도 테스트 업체죠. 네. 유니테스트는 메모리 쪽에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메모리 쪽 반도체잖아요. 그쵸. D램, 낸드 이런 메모리 쪽의 테스트고요. 얘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스템 LSI, 시스템 반도체 쪽에 테스트를 담당하는 이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요, 소품종 다량 생산이에요. 테스트 소켓 장비 그 부품들이. 네. 근데 비메모리 쪽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가동률이 40%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공장이 잘 돌아가는 데는 가동률이 뭐 100%, 110% 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은데 가동률 40%짜리 되겠어? 근데 최근에 이 회사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캐펙스 투자가 없기 때문에요. 가동률이 올라오면 이익이 엄청 점프를 합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가동률이 60%대까지 올라왔는데 이익이 3배 늘어났다? OPM이 30%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요. 이 회사가 하는 이제 사업 종류가요. 매출의 37%는 RF칩입니다. RF칩, 우리 건주님 굉장히 좋아하는 5G. 여기에 관련돼서 앞으로 2019년도에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스마트 카드 IC. 요새 그 신용카드에 보면 다 IC 칩 들어 있잖아요. 그 마그네틱 카드가 IC 칩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네. 매출의 35%입니다. 이쪽이 계속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OLED, 드라이버 IC 이런 것들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테스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라.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요. 실적 추이대로 본다면 여기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그러면 23,000원 넘어서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 10배 이 정도 간다라고 한다면 2만 원대 후반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만 원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탄력을 키울 수 있다 이야기 주셨어요.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라. 자주 이야기해 주시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테스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건주임님의 다음 종목이 두산인프라코. 어제 에드워드 박님이 목표가가 궁금해요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아마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락한다고 속상해하고 계신데요. 두산인프라코어 어제 5%, 오늘 2.8%, 3%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굴삭기 업체, 제가 좋아하는 업체예요.
일단 이 트럼프가 2016년 12월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최대 네. 공약이 뭐였냐면 국내의 그 인프라 산업을 뭐 10조 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밖에 이러한 그 수혜로 인해서 중국조차도 중국이 지금 계속 애로사항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그 중국 위안화를 어떻게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예전에는 그냥 절상하거나 뭐 절하거나 알아서 했는데 지금 이제 국제 이제 거래 대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중국에서 최대의 현안이 뭐냐면 주택 건설에 대한 경기 부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1970년, 1980년대 주택 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좀 경기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또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뭐 수출이라든지 뭐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간 좀 밀리는 현상이 있지만 그것을 내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주택 건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 이런 취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현재 굴삭기 업체에 대한 전년비 수요가 거의 한 84.5% 증가했다는 수치가 나왔고요. 일단 그리고 1분기에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장비에 대해서 거의 업계,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수입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밖에 이러한 그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네. 받게 될 예정이라서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흐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가 2017년도인가 19년도에 증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한 7,000원, 6,000원까지도 밀린 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10,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수혜가 거의 다 어느 정도 좀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잡게 된다면은 현재 이제 121선 주봉으로 해서 121선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뭐 올 하반기까지는 15,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이런 좀 투자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하반기까지 15,000원. 에드워드 박님은 뭐 9,700원에 매수해서 3,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0원에 매도하려는데 좀 잘 안 가네요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일단 뭐 수익 구간이긴 한데 좀 탄력이 약하다라는 점. 그렇죠. 제가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종목으로 에드워드 박님이 어제 얘기하셔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막 찾다가 좀 인상 깊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박정 차장님 골프 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안 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분이 박인비 누군지. 그렇죠. 선수죠? 네. 박인비 선수가 이번에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보통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뭐 현금이나 이렇게 상품을 주최 측에 이 상품을 받죠. 근데 보통 그걸 현금화를 한대요. 근데 저 3,500만 원짜리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를 할아버지 드린다고 현금 안 하고 정말 실제로 가져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박인비도 탐낸 두산인프라코어 어떻습니까? 박지영 차장님. 이제 놀랍네요. 보통 이제 저런 골프대회에서 홀인원하면 뭐 차를 준다거나 하는데 맞아. 저기 굴삭기를 줬네요. 뭐 농사 지으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희 애도 엄청 좋아하는데. 애들 포크레인 포크레인 엄청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네. 근데 전 지금 주가가 어떠냐고 여쭤봤는데. 두산인프라코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진성TC도 그렇고 이런 쪽에 좋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지금 안 받쳐주는 거죠. 시장이 좀 안 받쳐주는 거고 실적이 계속 좀 잘 나올 좀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뭐 12,000원에 저는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11,000원마다 한 번씩 고비를 맞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종목이 차트 흐름을 보면 이 11,000원이 뭐가 좀 깝깝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이런 고점에서 계속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에요. 굉장히 필요하게 만드는 시장인데 뭐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트레이딩에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박스권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또 탄력 있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길게 들고 가도 하단 안 깨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또 시간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종목 박재영 차장님의 휴니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3핍으로 화면이 잡히니까 저희가 셋 다 안경을 썼나요? 안경제비들의 시간 같아요. 자, 휴니드 이야기 저희 이미 한번 들었던 종목이니까 간략히 네. 얘기를 해주셔도 좋은데 어제 5% 올랐더라고요. 이게 또 방산업체여서 네. 핵심은 전 두 가지입니다.
이익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정부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 중반까지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씩의 이제 수주가 이제 매출로 이어질 겁니다. 그럼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일 거고요. 여기에 보잉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업체가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의 전장 제품을 이제 납품하는 그런 사례가 잘 없어요. 이례적이거든요. 보잉이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F-15, F-18 뭐 그리고 치누크 헬기 이런 쪽에 EP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요. 이쪽의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방산업체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도 거기서 나죠.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PER이 10배 미만인데 항공기자재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과거에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아스트가 뭐 PER이 100배 갔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배, 30배만 가더라도 주가는 2배, 3배 올라간다라는 네.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수급 자체도 너무나 좋아요.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루 정도는 이제 안 살 때도 있는데 외국인이 안 사면 기관이 많이 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만 주 거래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10만 주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그냥 꾸준히 계속 밀어 올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대북 관련된 이슈만 아니면 저는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의 주주부심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었어요. 제가 종목 토론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방산주 아닙니다. 테마로 엮을 생각하지 말고 실적주니까 단타칠 개미분들은 오지도 마세요. 이런 글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확연히 좀 애정도가 높은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을 각각 들어봤고요. 오늘은요, 박민영의 궁금주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박민영의 궁금주 한 3번 정도 종목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죠. 카페24, HLB 그리고 흥국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두 분이 다 안 돼 했는데 카페24랑 HLB 정말 잘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5월 30일에 삼화전기 오늘의 제 궁금주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액 콘덴서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제 권주임님, 박 차장님이 결혼하셨으니까 권주임님이 이제 결혼하실 때 당연히 뭐 공기청정기, 제습기,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이런 거 하시겠죠? 네. 그 가전 부분에 다 들어가는 전액 콘덴서라서 이게 실적도 엄청 늘었더라고요. 주가도 엄청 상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은 아직 17배, 17배 정도입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삼화전기. 지금 오늘 장 내리는데 이거 매수 타이밍 가볼까요? 네, 일단 뭐 백색가전 관련된 그런 부품을 납품을 한다면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가전 시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LG전자만 하더라도 공기청정기, 뭐 스타일러 이런 거 부분만 해도 2배 이상 성장하는. 맞아요. 네, 이 회사가 삼성전자를 LG전자한테 납품한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우선적으로는 한번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차트도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를 좀 2018년 들어서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얼마 이제 주봉이라고 해서 이제 몇 주간에 이제 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니까 여기 위에 이제 22,500원만 안 깨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상단 위를 정고점을 높이면서 간다면 뭐 28,000원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 박민영의 궁금주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박 차장님 어떠세요? 박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삼화 콘덴서가 이 삼화 전기 계열사래요. 이 전액 콘덴서를 제외하고는 삼화 콘덴서가 거의 모든 콘덴서를 만드는데 이 전액 콘덴서는 이 삼화 전기 거래요. 네, 뭐 좋다고 해야죠. 앞에 두 개 다 틀렸으니까 뭐 제가 태클 걸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 올해 1분기 실적 거의 2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런 추세로 가면 사실 트레일링으로 18배니까 뭐 예상치로는 10배대에 머물겠죠. 가전 뭐 백색 가전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 LG에 납품을 하고 있고 긍정적입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런 쪽이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쪽이 그래 너희 실적 좋아? 그래도 나는 대북테마 바이오 할 거야. 이런 시장이거든요. 실적 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50% 증가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아무것도 반응 안 했거든요. 네. 시장 분위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긴 좋네요.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고민이 되네요.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나니까 제가 또 어떤 저만의 결정이 남은 것 같아서 일단 제 잔고를 좀 보면요. 한 40만 원 정도 현금이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에는 SPG가 한 5% 수익권, 유니테스트가 6%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대림 CNS 뭐 소폭의 수익이고요. 다른 종목들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어제 샀던 SM도 뭐 1%대. 근데 코스맥스 BTI가 한 14%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을 갖고 좀 보고 싶은 상황이고요. 네, 저희 PD님이 이건 매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보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저도 연대 책임인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 박 사장님의 종목 유일하게 저희 포트에서 이렇게 아픔을 주고 있는 종목인데 한번 앞으로 종종 제가 또 다시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요. 시간이 또 많지 않아서 급작스럽게 늘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네요. 오늘 제가 사실 두 분이 그동안 제가 사고자 하는 종목을 못 사게 말리셔가지고 근데 카페24, 뭐 HLB 그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꼭 이런 종목이 안 간다라는 그런 약간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23,550원 네, 매수 체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기 일단 뭐 두 분께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저의 감을 믿고 사보도록 하죠. 삼화전기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느새 포트에 삼화전기, 삼화콘덴서가 콘덴서 쪽의 종목들이 모두 담겨 있긴 하네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포트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풀었습니다. 제가 두 분 종목 안 사서 기분 상하신 거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괜찮으시죠, 권주임님? 네. 네, 저희는 뭐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자, 박사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시장이 안 좋아서. 요즘 부쩍 자꾸 그런 핑계를 대시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두 분의 종목, 제가 안 산 종목이 잘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두 분의 종목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제가 꾸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